안녕하세요, 스프스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첫 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 대 덴버 너게츠 경기인데요. 너게츠가 연장전에 가서 134대 124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연장전 빼고 보면 재밌었죠. 요즘에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강팀들의 플레이 레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양팀은 특히 4쿼터에 치열했는데 니콜라 요키치와 카와이 레너드 이 둘이 계속 양팀의 공격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연장전에 가서는 완전히 너게츠 쪽으로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클리퍼스의 수비가 안 좋았고 요키치를 못 막았습니다. 요키치는 백투백 MVP인데 왜 이번 시즌에도 MVP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오늘 40득점에 17리바운드, 10어시스트, 3스틸, 야투율 약 67%를 쐈습니다. 오늘도 트리플 더블을 했고 요키치는 트리플 더블을 하는 경기는 무조건 이기죠. 그리고 요키치가 참 무서운 게 팀이 득점이 필요할 때는 본인이 알아서 득점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선수라는 게 진짜 큽니다. 오늘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29득점에 11리바운드를 하면서 잘했는데 특히 슛이 잘 들어갔어요. 4쿼터 마지막에 3점을 넣으면서 역전을 했고 연장전에서도 3점을 넣었습니다. 저멀 머레이가 21득점에 12어시스트를 했는데 오늘 딥3도 놓고 터프샷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팀에게 필요할 때 해줬습니다. 너게츠는 계속 서부 컨퍼런스에서 1위를 하고 있고 2위인 멤피스 그리즐리스하고 경기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딥해진 로스터로 플레이오프에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빨리 보고 싶습니다. 클리퍼스에서는 카와이 레너드가 오늘도 잘했습니다. 33득점에 6리바운드, 2어시스트, 1블락, 3점 3개, 야투율 63%를 쐈어요. 레너드는 중요할 때 팀에서 공격을 다 하는데 나중에는 레너드가 센터인 요키치까지 수비를 해야 했습니다. 레너드가 팀에서 맡는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저번에 킹스와의 경기 2차 연장까지 가서 그렇게 많이 뛰고 경기를 졌죠. 오늘도 연장까지 가서 졌고 연장에서는 최근에 너무 많이 뛰어서 그런가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클리퍼스의 패배 가장 큰 원인은 타이러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테이션 문제가 너무 컸는데 오늘 에릭 고든이 엄청 못했어요. 무득점이었는데 4쿼터 내내 계속 뛰게 했거든요. 그래서 연장전에서는 빼겠지 했는데 무득점인 선수가 연장전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늘 러셀 웨스트브룩이 잘했는데 차라리 서브룩을 쓰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모리스도 계속 내보냈어요. 모리스가 오늘 34분을 뛰었거든요. 도대체 모리스가 왜 이렇게 많이 뛰는 건지 모르겠고 저는 모리스가 주전으로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경기 나중에는 모리스 대신에 바툼이 뛰는 게 나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은 오늘 경기 시작하자마자 턴오버도 하고 슛도 못 넣으면서 우리가 알던 이상한 웨스트브룩이 왔나 했는데 그 후로는 잘했어요. 특히 3쿼터에 잘했는데 3쿼터에만 11득점을 했고 경기 전체에 17득점에 5리바운드, 4어시스트, 5스틸, 3점 1개, 야투율 60%를 쐈습니다. LA 레이커스 대 댈러스 매버릭스 경기는 레이커스가 111대 108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경기 시작부터 놀랐던 게 매버릭스에서 저스틴 할러데이가 주전으로 나왔어요. 저번 경기 한 경기 잘하긴 했지만 주전으로 나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놀랐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고 레이커스는 1쿼터에 16점밖에 못 넣었습니다. 오늘 레이커스가 3점이 진짜 안 들어갔거든요. 3점 38개를 쏴서 6개밖에 못 넣으면서 17.6%로 쐈는데 예전하고 달라진 게 오늘 이렇게 3점을 못 쏘는데도 경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레이커스는 전반전에 최대 27점 차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30점 차이가 났는데 후반전에 가서 레이커스가 다 따라잡고 역전까지 했어요. 레이커스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2002년 12월 이후로 가장 큰 컴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NBA 전체로 보면은 이번 시즌에 팀이 27점 이상 리드하고 있을 때 138승 무패였습니다. 그런데 매버릭스는 오늘 이걸 졌어요. 레이커스는 팀이 새로 바뀌고 경기가 다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붙은 이 양팀의 슈퍼스타가 많죠. 르브론, AD, 돈치치, 어빙이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잘한 건 제러드 밴더빌트였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진짜 아실 거예요. 코트 위에 여기저기 다 있었습니다. 수비도 엄청 잘하는데 리바운드도 17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공격 리바운드를 8개나 잡았어요. 밴더빌트가 특히 돈치치 수비를 잘 했는데 돈치치를 마크할 때 돈치치가 야투를 5개를 쏴서 하나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밴더빌트의 수비가 중요했고
밴드브레이트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뛰면서 잘 해주는 선수였는데 커리어 내내 스몰 마켓에서 뛴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밴드브레이트가 이 정도로 잘 한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빅마켓 LA 레이커스로 가서 사람들이 밴드브레이트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버릭스 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플레이오프에 가면 빅맨 차이로 질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수비 잘하는 빅맨이 없는 게 너무 커 보였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매버릭스 상대로 림 근처에서 계속 득점을 했어요. 매버릭스는 사이즈도 밀렸고 수비 실력 자체도 밀려 보였습니다. 그래서 페인트존 득점 차이가 많이 났는데 레이커스는 62점, 매버릭스는 32점으로 30점 차이가 났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30득점에 15리바운드, 4어시스트, 1스틸, 3블락, 야투율 60%를 쐈습니다. 오늘 레이커스는 요즘에 잘하는 디안젤로 러셀이 없었는데도 이겼죠. 그리고 이제 서부 컨퍼런스 13위에서 12위로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핫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플레이인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오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제이슨 키드 감독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레이커스가 계속 득점을 하면서 점수를 따라잡힐 때 타임아웃을 안 부른 것에 대해 물어보니 나는 팀의 구원자가 아니다. 내가 뛰는 게 아니다. 나는 너네들처럼 그냥 경기를 보는 거다. 우리는 팀으로서 성숙해져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감독이 할 소린가요? 저는 감독이 이런 말 하는 거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혀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오늘 경기에서 키드 감독이 진짜 아예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빅맨 얘기, 페인트존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저라면은 저벌 맥기를 잠깐이라도 써봤을 것 같아요. 맥기가 잘하는 선수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이즈라도 있거든요. 크리스천 우드는 아예 수비가 안되고 두알 파월은 사이즈가 안되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써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루카 돈치치의 컨디셔닝도 심각합니다. 플레이오프도 아니고 정규 시즌 경기인데 3쿼터에 지쳐서 헥헥거리면서 힘들어했어요. 니콜라 요키시도 예전에는 살이 쪘었는데 정신 차리고 식단 조절을 하면서 컨디셔닝을 끌어올렸었죠. 컨디셔닝이 좋아진 그 첫 해에 처음으로 MVP를 받았습니다. 돈치치도 지금부터 무조건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돈치치가 심판들한테 항의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2년 전쯤에 돈치치가 이제는 심판들한테 항의하는 거를 줄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보다 항의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휴스턴 로켓츠 대 포틀랜드 블레이저스 경기는 블레이저스가 131대 114로 승리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두세 달 동안 엄청 핫한 데미안 릴라드가 오늘은 완전히 하늘을 뚫었습니다. 릴라드는 오늘 71득점에 6리바운드, 6어시스트, 3점 13개, 자유투 14개 모두 다 넣었습니다. 71득점은 커리어 하이고 3점 넣은 개수도 커리어 하이입니다. 몇 주 전에 도노번 미첼이 71점을 넣길래 그게 무조건 이번 시즌 최고의 점수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릴라드도 71점을 넣었고 NBA 역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에 70점 이상 경기가 2번 나왔습니다. 휴스턴 로켓츠는 저번 경기에서 클레이 탐슨한테 3점을 12개를 먹혔는데 오늘은 더 심했습니다. 릴라드가 전반전 끝에쯤에 로고 3점 쏘는데 와 소리 질렀어요. 전반에만 41점을 넣길래 오늘 무슨 일 터진다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로켓츠가 수비를 못하니까 혹시 코비의 81점을 깨나 생각도 했지만 아쉽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릴라드는 진짜 혼자서 경기 내내 지배했습니다. 저는 항상 릴라드가 저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커리어를 보면 블레이저스의 감독들과 단장, 의료진, 로스터 구성 다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블레이저스가 오늘 심각한 건 릴라드가 이렇게 잘했는데도 가비지 경기가 바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경기 내내 리드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경기가 가비지 게임이 빨리 안 나온다는 게 블레이저스의 로스터가 얼마나 별로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이저스도 서부 컨퍼런스 현재 11위거든요. 정말 모든 경기가 중요한 상황이라 릴라드가 앞으로도 계속 잘 할 것 같아서 블레이저스 경기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 대 시카고 불스 경기인데요. 불스가 102대 82로 승리했습니다. 불스의 수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스가 저번 경기에서는 브루클린 네츠를 전반에 29점밖에 못 넣게 하면서 전반에 아예 경기를 끝내버렸죠. 오늘은 위저즈가 경기 전체 82점밖에 못 넣었습니다. 베벌리가 오고 완전히 수비가 달라졌어요. 저희는 TV 중계를 통해서 경기를 보기 때문에 선수들이 진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시카고 불스 현지 해설자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불스 선수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수비를 할 때 서로 크게 말하면서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잭 라빈도 2경기 연속 득점을 잘 하는데 효율성도 엄청 좋습니다. 오늘 라빈은 27득점에 1리바운드, 4어시스트, 3점 2개, 야투율 61%를 쐈습니다. 그리고 더마 드로잔도 잘했는데요.
29득점에 2리바운드, 6어시스트, 2스틸, 야투율 73%를 쐈고 드로잔이 오늘 패스도 잘했어요. 어시스트는 6개지만 스탯에 안 나오는 하키 어시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샤클락이 부족할 때 팀을 살리는 득점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뻔할 줄 알았던 시카고 불스 팀이 요즘에 트레이드 이후에 달라진 게 보여서 재밌는데요. 불스도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보스턴 셀틱스의 젤런 브라운이 어제 필라델피아 식서스와의 경기에서 한 식서스의 팬이 본인에게 난 너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이 있길 바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포츠가 아무리 좋아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프리에이전트인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가 올랜도 매직과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차는 팀 옵션이라고 해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클레이 탐슨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 농구 스타일은 레지 밀러와 비슷하다. 나는 내 자신을 현 시대의 레지 밀러라고 부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 경기 승부 예측입니다. 저는 내일 경기 중에서는 보스턴 셀틱스 대 뉴욕 니스 경기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동부 컨퍼런스 1위를 하고 있는 보스턴 셀틱스 그리고 최근에 7승 1패로 엄청 핫한 뉴욕 니스 이 두 팀 누가 이길지 궁금한데 젤런 브라운이 개인적인 일로 결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핫한 줄리어스 랜드를 믿고 닉스를 고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and progression is all that I wanted. A phone and affection, I summon and dub it. Cause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